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무 할 일도 없이 집에만 있으면 아이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부모는 매우 속이 상하죠.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돌보느라 제 일과를 모두 아이에게 맞추고 살았죠. 성인이 되었는데 남들처럼 떳떳한 직업도 없이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상동 행동을 즐기고 있으면 보는 부모는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하고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본인의 미래도 암울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지요. 모두 제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도 성인이 되었지만 할 일이 없어서 밤낮으로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고 지낸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썩 잘 그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일을 즐겼어요. 어떤 때는 아이가 작은 종이에 그린 그림을 손에 들고 그것을 응시하며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함께하며 놀아주었어요.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될 거라며 칭찬하며 놀았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 아이가 그림 그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는 도시 스카이라인과 건축물을 주로 그리곤 해요. 처음 직장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죠.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치 아이가 대단한 화가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아이의 그림 도구를 사거나 좋아하는 음식이나 물품을 사주어 그림 그리는 일이 즐겁게 해주었어요. 아이도 잘한다고 추켜 세우니까 우쭐해서 때론 그림 그리는 일을 미끼로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졸랐어요. 대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뭔가 직업도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야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영상을 제작했어요. 케빈의 경우 처음에는 그림을 낙서하듯 그렸어요. 아주 작은 노트 한 귀퉁이에 스케치하듯 그리곤 했는데 조금씩 그림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크기로 발전해 갔어요. 꾸준하게 그림을 그린 게 도움이 되었지요. 케빈은 자폐 성향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아 스스로 그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편이에요. 만약 댁의 아이도 그림 그리는 걸 즐긴다면 격려해 주세요. 그 일로 아이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복지관이나 카페를 대여해서 전시회를 하려는 계획도 하고 있어요. 여러 작가가 모여서 하는 전시회를요. 여기서 전시회를 말하는 것은 그림뿐만이 아니에요. 만든 조형물일 수도 있고 종이접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전시회 같은 것들을 저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도와줄 분들이 사회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뜻이 맞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함께해요. 자폐뿐 아니라 뭐라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다양하지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저의 경우 정서적인 고통을 보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종종 겪을 수 있는 자녀의 상동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함께 외출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지요. 어느 날 큰맘 먹고 아이와 함께 외출을 했다가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심하면 그로 인해 자책감이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제 아이는 성인이 되었는데도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아이의 특성상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워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부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죠. 제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을 때 저는 종종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기도 해요. 제 아이를 예로 들면 강박증이 있어서 공공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샤워할 때면 2시간 이상 욕실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강박 증세의 상동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그 증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요. 약을 써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도리어 또 다른 행동 패턴을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지요. 약을 먹을 때는 꼭 그 시간에 맞춰 먹으려 했고 혹시라도 약을 제 시간에 못 먹으면 지나간 약을 한꺼번에 먹으려고 고집스럽게 저와 실랑이를 했어요. 그런 실랑이 끝에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오가곤 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고 아이는 스트레스로 소리를 지르며 상동 행동을 하고 또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져 우울하지요.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를 위한 교육이나 특수 서비스는 비용이 많이 들곤 해요. 저도 아이의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 대신 다른 치료법을 알아보았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비용도 비싸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만 아이가 원하는 서비스는 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것 말고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일상적인 어려움도 많은데요. 아이가 특정한 루틴을 고수하거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는 경우 부모 마음대로 교육이나 치료 서비스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자녀의 요구에 맞춰 일상적인 생활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니까요. 저희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독립성이나 사회적 자립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아이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꾸었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커뮤니티를 만들기로요. 물론 현재 여러 지역에 그런 모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게 돕는 커뮤니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그런 비슷한 곳에 함께 했었는데 이러저러한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창작할 공간을 만들어주어 더 나아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커뮤니티를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커뮤니티에 오셔서 이런저런 아이를 키우며 겪고 있는 고충을 함께 말씀 나누고 싶어요. 모임을 만들면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대동해서 함께 만나고 그게 어려울 땐 부모만이라도 모여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놀이동산에 가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더 나아가 함께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 식당도 자주 가고 영화도 자주 봤어요. 또 때때로 바닷가 정원, 놀이공원, 박물관, 농장 등 여러 곳을 아이와 함께 다녔어요. 그런 사회활동을 통해 아이는 많은 경험을 했고 세상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아이를 데리고 여러 경험을 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고 보니 어려서는 못 느끼던 고충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 온천에 갔는데 아이와 함께 들어갈 줄 사람이 없어서 끝내 이용하지 못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마음이 모두 비슷할 거예요. 동성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커뮤니티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비슷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만들면 그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도우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저희 아이들이 더 폭넓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커뮤니티를 함께 형성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녀들이 직업을 가지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사회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돕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로 해요. 제 생각에 격려와 힘을 실어주실 분이 계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말씀 남겨주세요.